삼성전자가 지금 정말 결정적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가 다시 평가받느냐 안 받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죠.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풀어보면 결국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한 나라 증시가 진짜로 강해지려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가 있어야 하죠. 미국은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그 역할을 했고요.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내 계좌 속 한 종목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국 증시 전체 그림 안에서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례를 같이 보면 한국이 가야 할 길이 정말 명확해지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왜 그렇게 강했는지, 일본 증시가 왜 다시 주목받았는지,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같이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왜 한국 증시의 진짜 얼굴인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진짜 많은 산업이 있죠. 소비,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재, 소프트웨어, 플랫폼, 반도체. 근데 최근 시장을 가장 강하게 움직인 축은 결국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어요.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핵심 가속기를 공급하는 회사로 평가받죠. 전 세계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돌리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면 엔비디아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건 한 회사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진짜로 믿었다는 뜻이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가속기가 더 필요하다. 고대 여폭 메모리도 더 필요하다. 서버 D램이 더 필요하다. 전력 인프라도 필요하다. 이 해석이 한꺼번에 붙으면서 미국 증시 전체가 다시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하나만으로 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신호탄을 쐈고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투자가 따라왔죠. 여기에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메모리까지 돈이 쫙 번졌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할까요? 답이 매우 명확합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 전체의 얼굴 같은 회사입니다. 한 나라 증시가 강해질 때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대표주 하나가 시장의 상상력을 먼저 엽니다. 그 상상력이 주변 산업으로 퍼지죠. 미국에서는 그 역할을 엔비디아가 했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할 차례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길을 갔습니다. 일본 증시가 다시 주목받을 때 투자자들이 본 건 단순히 일본 주식이 싸다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 회사들이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매우 중요한 회사죠. 어드밴테스트도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서 강한 회사고요. 일본은 완성 반도체를 직접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보다 장비, 소재, 부품, 정밀 제조에서 강한 나라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가 커지면 가속기 만드는 회사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장비도 필요하죠. 소재도 필요합니다. 테스트도 필요하고 공정기술도 필요해요. 이 전체 공급망 안에서 일본 회사들이 다시 평가받은 겁니다. 이걸 보면 한국도 진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한국 증시가 강해지려면 단순히 코스피가 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에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산업이 있다. 그 산업 안에 글로벌 대형 회사가 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진짜로 돈을 벌고 있다. 이 믿음이 생겨야 글로벌 자금이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이 역할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세계적인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중심에 있고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무게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진짜 다시 평가받으려면 삼성전자를 빼고 갈 수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종목이지만 동시에 한국 증시 전체를 보는 창구라는 점이죠. 미국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통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봤다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통해 메모리와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클을 봅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도쿄 일렉트론을 통해 반도체 장비와 제조 경쟁력을 봤다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통해 메모리, 수출, 대형주 수급을 같이 보죠.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진짜 얼굴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알겠는데 내 계좌는 왜 답답하냐? 미국은 엔비디아가 시원하게 갔고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주가 강했다는데 삼성전자는 왜 마음처럼 안 움직이냐? 한국 증시가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한다면 왜 시장은 아직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냐? 맞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치그림만 보면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산 가격이 있고 내가 버티는 시간이 있고 매일 보는 계좌가 있죠. 그래서 큰 그림만 들으면 오히려 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주가는 바로 안 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시각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회사라는 것과 삼성전자 주가가 당장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서 중요하다는 건 맞죠. 근데 그 중요성이 주가로 이어지려면 진짜 증거가 필요합니다. D램 가격이 진짜 버텨야 합니다.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야 하고요. 6.5세대 고대 여폭 메모리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낸드와 SSD도 회복을 보여줘야 하죠.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말이 아니라 진짜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이 진짜 붙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매우 충격적인 속도로 폭증하기 시작했죠.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분기별로 약 45%씩 오르고 있습니다.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은 분기별로 약 60%씩 폭증한 결과예요. 특히 저전력 D램 LPDDR5X 가격이 한 분기 만에 약 81% 폭증했습니다. 낸드 기반 UFS 512GB 가격도 약 80% 급등했어요. 이런 가격 상승 속도는 메모리 시장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결과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증거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인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메모리 재고가 매우 비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했어요. 역대 최저인 약 1주에서 2주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성전자가 만들기만 하면 바로 팔리는 환경으로 옮겨갔다는 진짜 신호죠. 그동안 메모리 상업은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고 자체가 사라진 결과예요. 시장에서는 이런 환경을 메모리 공급 제로 시대 진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D램 가격이 분기마다 45%씩 폭증하는 진짜 동력입니다. 여기에 더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규 메모리 생산 라인 P5가 2028년 상반기에 가동 시작하죠. 지금 2026년 6월입니다. P5 가동까지 약 1년 9개월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메모리 공급을 늘리려면 새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새 공장 짓는데 보통 약 3년에서 5년이 걸리죠. 지금 P5가 2028년 상반기에 가동되니까 2027년 말까지 메모리 공급이 새로 늘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는 매년 폭증하는 그림이에요.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안 늘어나는 이 환경이 메모리 가격 폭증의 진짜 동력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진짜 변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틱, 인공지능 확산이죠. 흔히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세 단계 인공지능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은 사람이 질문하면 답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에이전틱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죠. 이게 메모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존 인공지능이 한 번 답할 때 쓰는 메모리보다 에이전틱 인공지능이 한 작업을 수행할 때 쓰는 메모리가 약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에이전틱 인공지능이 본격 확산되면 메모리 수요가 한 번 더 폭증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만의 진짜 무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고대여폭 메모리 6세대부터는 메모리 단독 경쟁이 아니에요. 시스템 통합 경쟁으로 바뀌는 결과입니다. 6세대 메모리 가장 아래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라는 부품이 있죠. 이걸 기존 메모리 공정이 아닌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로는 6세대 메모리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를 자체 4나노미터 공정 기반으로 만들 수 있죠.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매우 제한된 모습입니다. 이게 6세대 메모리 단계에서 삼성전자의 강점이 진짜 부각되는 결정적 무기예요.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루빈이 도입되면 메모리 수요가 한 번 더 폭증하죠. 특히 베라루빈이 진짜 의미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고대역폭 메모리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LPDDR 같은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폭증하는 그림이죠. 그동안 인공지능 가속기에는 주로 고대역폭 메모리만 쓰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베라루빈은 다릅니다. LPDDR 같은 일반 메모리까지 매우 크게 필요해요. LPDDR5X가 한 분기의 가격이 약 81% 폭증한 진짜 동력이 바로 베라루빈 도입 임박 때문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 전 라인업에 한 번 더 큰 호재를 만들어주는 결정적 변수예요. 여기에 진짜 결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약 57.2조 원에 도달했죠. 이 안에서 반도체 부문이 약 53.7조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43%에 도달한 모습이에요. 이게 글로벌 메모리 산업 역사상 매우 보기 드문 결과입니다. 다음 주 안에 발표될 2분기 잠정 실적은 더 충격적이죠. 2분기 영업이익이 약 91조 원에서 92조 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작년 같은 시기 대비 약 1850% 폭증한 규모예요. 성과급 충당금을 제외하면 100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시점이고요. 한국 기업 어떤 회사도 한 분기에 달성한 적이 없는 진짜 기록입니다. 지금 글로벌 메모리 산업에서 가격 결정권이 한국으로 옮겨온 결과가 매우 명확하죠. 그동안 메모리 회사들은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였습니다. 빅테크가 부르는 가격에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메모리 회사들이 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하고 빅테크들이 그 조건에 맞춰 줄을 서는 환경으로 바뀐 시점이죠. 이게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매우 드문 변화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사이클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 결정권까지 가져온 결정적 결과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진짜 동력입니다. 한 가지 진짜 짚어야 할 부분은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은 엔비디아와 똑같지 않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처럼 가속기 설계 회사가 아닙니다. 도쿄 일렉트론처럼 장비 회사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반도체 제조, 서버 메모리 낸드와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가진 종합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엔비디아처럼 시원하게 안 움직인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방식으로 진짜 증명하는 회사입니다. D램 체급, 6.5세대 메모리 검증, 서버 메모리 수요, 낸드와 SSD 회복, 파운드리와 패키징 고객사. 이 조각들이 진짜 맞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이 진짜 달라지는 결과예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 변수는 바로 외국인 수급이죠. 한국 증시가 진짜 다시 평가받으려면 외국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 힘도 중요해요. 기관도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코스피라는 큰 시장이 한 단계 더 커지려면 외국인이 한국을 진짜 다시 사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는 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본다는 뜻과 가까워요. 외국인은 한국 시장 전체를 살 때 가장 먼저 유동성이 큰 종목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진 대형주를 보죠. 삼성전자가 여기에 진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핵심은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힘을 보태고요.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가 같이 움직이고 자동차와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순환해야 진짜 건강한 장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시작점이에요. 코스피 재평가는 확산이 진짜 필요한 그림이죠. 미국도 엔비디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도쿄 일렉트론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대표주가 시장의 문을 열고
그 다음 돈이 주변 산업으로 진짜 퍼지는 결과입니다. 한국도 그런 흐름을 봐야 하는 시점이죠.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는 많은데 주가가 마음처럼 안 움직이면 누구나 답답합니다. 특히 미국은 엔비디아가 강했고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주가 주목받았다는데 삼성전자는 왜 아직 답답하냐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이럴수록 삼성전자를 하루 가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D램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실적에 진짜 힘을 주는지, 6.5세대 메모리가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다른 반도체 섹터로 진짜 번지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진짜 핵심은 주식은 결국 큰 그림과 진짜 수급이 만날 때 움직이죠. 큰 그림만 있어도 안 됩니다. 수급만 있어도 오래가기 어려워요.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중심이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진짜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 진짜 붙어야 하는 시점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진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 2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임박, 영업이익률 50% 도달, 메모리 가격 결정권 한국으로 이동. 이런 진짜 결과가 시장에 인정받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시장은 삼성전자를 진짜 다시 보게 되는 결과예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진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죠. 한국 증시는 결국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한다. 이 말은 방향성으로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무 자리에서나 삼성전자를 따라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르죠. 좋은 그림과 좋은 진입 자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것과 지금 당장 무조건 사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수급과 자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진짜 사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런 걸 같이 보셔야 진짜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시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아,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 증시가 진짜 강해지려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과 대형주가 진짜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진짜 증명했어요.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이 반도체 장비를 진짜 증명했고요.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결국 삼성전자죠. 지금 삼성전자가 진짜 증명을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폭증, 재고 역대 최저, 영업이익률 50%, 1분기 57조, 2분기 100조 임박. 이런 진짜 결과가 한국 증시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결정적 동력입니다. 다만 큰 그림이 진짜 결과로 이어지려면 외국인 수급과 진짜 실적이 함께 붙어야 하는 시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것과 무조건 좋다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근데 지금 진행되는 변화는 정말 굵직한 그림이라서 길게 보시는 분만이 진짜 결과를 가져가는 시점입니다.